자, 9월 11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CSS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핵심적인 기술 개요만 말씀드리고 끝났어요. 이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6번, 7번 예제를 통해서 그 반응형 웹을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6번 예제는 먼저 실행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박스 3개가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PC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하죠. 이 상태에서 반응형 앱이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세로로 다 배치되는 거예요.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때 근데 큰 규칙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반응형 앱이요, 이 상태에서 일렬로 배치되면 이게 플로트를 써갖고 이렇게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화면 비율이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전부 위드스를 100%로 해주면 그 순간 얘가 한 괄호 화면을 다 찰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거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파란색의 레프트 메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하나씩 코드로 봅시다, 이제. div 태그 3개를 배치했습니다. 안에 p 태그는 그냥 문장 집어넣으려고 넣은 거지 별 의미 없어요. 자, 모든 태그에 대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어서 패딩을 줘도 크기가 안쪽으로 형성되도록 했고요. 레프트라고 하는 클래스 첫 번째 div예요. 글자가 좀 작죠? 자, 레프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한 곳에는 배경 색깔 하늘색으로 주고 여120.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인과 라이트 있죠? 메인, 그 다음에 라이트. 각각 회색과 초록색으로 배경 색깔 주고 여120 줬어요. 사이즈에 대해서는 패딩 말고는 건드린 게 없으니까 가로축으로 부모를 채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레프트한테 넓이를 20% 주고 플루트 레프트. 그러면은 끌려 올라오려고 하는데 메인은 버티려고 하니까 메인이 찌그러진다 그랬죠? 안 찌그러지고 옆으로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한테도 플루트 레프트를 주고 넓이 60%. 그 다음에 라이트한테도 플루트 레프트를 주고 넓이 20%. 그러면은 20, 60, 20이니까 도합 100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플루트 레프트를 줬으니까 일렬로 쫙 가겠죠. 근데 아까 플루트를 주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 상태로 가면은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플루트를 주기 전에 전부 다 넓이를 따로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이 상태가 되게 하고 데스크탑에서는 이 상태가 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형태로 나오다가 스크린에서, 화면에서 맥스 위드스 800픽셀 0부터 최소값은 안 정해졌어요. 0부터 최대 800까지 범위에서는
레프트, 메인, 라이트에 대해서 넓이를 100%로 고쳐라. 미디어 쿼리 구간을 전 구간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모바일 우선이 됐건 아니면 데스크탑 우선이 됐건 일단 한 가지 기준을 정하세요. 나는 PC 사이트 형태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줄여가면서 반응형을 할 거야. 내지는 나는 모바일 사이즈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늘려가면서 반응형을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잡아놓고 먼저 한 가지 측면에서 먼저 완성을 하시는 거죠. 자, 얘는 일단은 데스크탑에 대해서 먼저 일반 코딩을 한 다음에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다가 이제 브라우저 넓이가 이 구간에 들어서면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그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을 했어요. 넓을 때는 이렇게 되다가 좁아지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플루트를 처리하면은, 플루트 레프트를 처리하면은 이렇게 일렬로 나야 됩니다. 이때 HTML 코딩 순서는 레프트를 먼저 코딩했을 거고, 메인을 그 다음에 코딩했을 거고, 라이트를 그 다음에 코딩했을 거죠. HTML 코드 순서는 레프트, 메인, 라이트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네를 넓이를 100%로 주면은 코드 순서대로 이렇게 밑으로 떨궈지죠. 자, 이거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배치됐던 애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갔을 때 일렬로 쭉 나열되는 게 보통인데 그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왼쪽에 있는 애가 제일 위로 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제일 밑으로 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모바일 네이버인데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여기 날씨 뭐 이런 것들 있고 쇼핑, 그 다음에 쇼폼 이렇게 있죠. 자, 보면은 날씨, 쇼핑, 그 밑에 쇼폼, 그쵸?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거는 뭐 웹페이지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그 HTML 코드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이게 그 반대가 되게끔 할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더 코드도 어렵고 배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반응형 앱의 가장 큰 기본이에요. 한 가지 기준을 잡고 먼저 완성을 해놓고 그 브라우저를 좁혀가면서 그때그때 어떻게 변할지 대응한다. 자, 간단하게 이제 반응형 앱의 구성을 맛볼 수 있는 그 간단한 형태의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본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상단 div에는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주고 패딩 15, 그 다음에 텍스트 가운데 정렬시켰어요. 지금 여기 태그 안에 CSS가 바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방법은 진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왜 넣어놨지 싶을 정도로.
일단 뭐 있는 거니까 그냥 갈게요. 여기도 지금 오버플로 오토라고 넣어놨네. 자, div 영역 하나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ss를 넣어놓은 게요. 그 반응형의 영향을 안 받는 영역은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지금 반응형 처리를 하려는 게 요 세 개 구간이거든요. 요 세 개 구간에 대한 CSS만 여기다 넣은 거예요. 학습 주제하고 그 주제가 아닌 부분하고 분리하려고 이렇게 해놨네요. 자, 상단 부분, 중앙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배경 색깔 회색, 가운데 정렬 여백 10, 상단에 마진 7, 그 다음에 간단하게 카피라이트 표시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상단,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만큼, 그리고 하단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라는 클래스를 갖는 영역이 이렇게 링크 4개를 갖고 있고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는 영역에 h2 태그랑 p 태그 있죠. 그리고 write라고 돼 있는 영역에 h2 태그로 about, 그리고 p 태그로 간단하게 문장 있죠.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뭐 상관없이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자, 모든 태그에 대해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줬고요. 그 다음에 점 메뉴, 여기 영역이죠. 메뉴 안에 들어가는 링크의 배경 색깔 회색, 그 다음에 점 메인, 이 부분이 점 메인이었죠. 이 부분이요.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고, 점 라이트, 이 부분은 배경 색깔 회색. 자, 링크에 이렇게 배경 색깔 주고, 이 부분에 배경 색깔 줬어요. 자, 메뉴, 플루트, 레프트. 메뉴 영역은 요만큼입니다. 얘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주고 20% 줬어요. 아까 이제 응용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럼 이제 20%니까 20% 넓이를 갖고, 그 다음에 플루트, 레프트가 된 거죠. 자, A 태그 간의 패딩 8. 요 A 태그에 패딩을 8로 줘서 여백을 좀 주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 7. 위에 조금 띄우라고 7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어요. 링크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패딩이나 마진이 상하에 작용을 안 해요. 패딩하고 마진 상하는 무조건 블록 요소에만 먹어요.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 위드스 100% 했으니까 링크 하나당 한 줄을 가득 채우겠죠. 얘네가 이렇게 일렬로 쪼르륵 배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링크한테 마진 탑을 7로 부여했으니까 여기 7, 여기 7, 링크마다 전부 위에 여백을 7씩 가져가는 거예요. 링크가 지금 4개잖아요. 자,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여기 중앙 영역이죠. 요 중앙 영역한테 또 플루트 레프트 60%. 자, 그럼 이렇게 플루트 레프트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백을 줘서 안에 텍스트들 좀 삐져나오게 했고, 오른쪽 영역도 플루트 레프트의 넓이 20%, 패딩 15. 그러니까 지금 요 영역 안이 조금 전에 보셨던 예제의 응용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 폭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 영역이 설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 쪽에 마진 탑 7. 네, 여기 7 정도 띄웠고요.
가운데 정렬. 글자 가운데로 정렬했고, 이제 미디어 컬이 주는 거죠. 자, 맥스 위드스 620픽셀에서는 왼쪽 영역, 가운데 영역, 오른쪽 영역이 전부 넓이 100%로 차지해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620보다 작아지는 순간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기교를 덧대보자면은 지금은 가로축을 이렇게 화면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넓게 안 나오고 한 적당히 요만큼만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얘한테 넓이 주고 또 얘한테 넓이 주고 얘한테 넓이 주고 그러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전체의 넓이를 제한하고 싶다면은 얘를 div로 하나 더 감싸세요. 얘를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다가 클래스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이 컨테이너의 넓이를 제한하면 div들은 특별히 건드리지 않는 이상 부모의 가로를 가득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의 넓이만 조절하면 그 안에 있는 색의 넓이는 자동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div가 전체 사이트의 폭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요거 여기 위에다 하나 추가해 볼까요? 컨테이너의 위드스는 1200픽셀이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마진 오토 줘야죠. 자, 좀 익숙한 형태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까는 넓이를 따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부모를 무조건 가득 채우려고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브라우저 폭이 줄어들건 늘어나건 계속 브라우저 폭을 가득 채우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드스 1200이라고 줘버렸죠. 위드스는 주면은 고정된다 그랬죠. 위드스 8는 한번 주면 절대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 폭이 좁아져도 이 1200픽셀에서 바뀌질 않아요. 바깥의 넓이는. 스크롤이 생기죠. 이 위드스의 역할을 이해하겠어요? 계속 고정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돼도 이렇게 되는 거지. 넓이가 계속 넓은 상태로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맥스 위드스로 바꾸면요. 화면이 아무리 넓어도 컨테이너의 넓이는 최대 1200픽셀을 넘지는 못합니다. 근데 브라우저 폭이 좁아지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폭에 맞게 나오고 데스크탑에서는 최대 제한을 넘어서지 않게 되는 거죠. 맥스 위드스를 잘 쓰면은 PC용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의 넓이를 굉장히 유연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자, 요거 7번 예제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조금 바뀌어갖고 요거 지금 즉석에서 바꾼 거라서요. 요 파일은 제가 다시 한번 배포를 할게요. 사이트의 최대 폭을 제한하는 용도. PC 등
고해상도에서는 최대 1200 픽셀까지만. 그보다 작은 경우 제한 없이 축소 가능.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그 16번 폴더에 7번 실습 파일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16단원 7번 파일 개선된 예제입니다. 자, 일단 1교시 요거 2개 합시다. 7번 파일이 아마 조금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왜냐면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 예제라서요. 자, 요거까지 끝나면은 이제 대망의 플렉스 들어갈 거예요. 8시에 만납시다.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가 이제 요만큼인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럴 때, 지금 우리가 전에 했었던 예제랑 다르게 이제 아이콘들의 크기가 불규칙하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요 아이콘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은 이 아이콘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포토샵 쓰셔야 돼요. 포토샵 도구 중에 그 선택 툴이라고 하는, 셀렉트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네모나게 영역을 선택하면은 이 영역의 이렇게 가로 넓이랑 세로 넓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지 끝에서부터 내가 지금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 영역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미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대충 긁어요. 가장자리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넓이를 측정을 해요.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미지 위에서부터 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의 딱 높이까지를 대충 이렇게 긁어요. 넓이는 대충 하셔도 되는데 높이는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이미지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 마이너스 A 픽셀, 마이너스 B 픽셀 주시면 돼요.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위드스 헤이트는 그 박스의 넓이는 다시 포토샵에서 여기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은 위드스 헤이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비슷하게 확인을 해드리면은 다 영어로 나오네. 자, 포토샵 선택 툴, 기초 선택 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쓰는 법이 안 나오네. 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된 영역의 사이즈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갔어? 여기에서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네요.
여기 지금 그 화면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 여기 보이죠? 여기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 하면은 여기 옆에 말풍선으로 넓이 얼마, 높이 얼마라고 숫자로 표시가 돼요. 픽셀 사이즈가. 이걸로 직접 측정을 하셔야 돼요. 포토샵이 아니라면 포토샵에 준하는 이런 도구를 써서 이 영역의 사이즈를 직접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요행이 없어요. 노가다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답변이 됐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시작해 볼게요. 화면이 또 깜빡거리는 게 좀 심해지는데, 일단은 다음번에 또 그러면은 좀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일단 제가 녹화는 해놨거든요. 일단은 뭐 껐다 켜도 그럼 일단 설명을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플렉스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플루트나 인라인 블록의 단점을 보완해서 레이아웃 배치 전용 기능으로 고안된 그 디스플레이 특성이에요. 얘는 이제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속성과 아이템에 적용하는 속성으로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박스 안에 박스들이 이렇게 있을 때 부모한테 적용하는 특성이 있고 자식들한테 적용해주는 특성들이 있어요. 자, 이 플렉스 박스를 쓰면은 레이아웃 구성에 많은 편의성이 보장되긴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지원해야 되는 프로젝트에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익스플로러는 거의 안 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근데 이 플렉스 박스를 이해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 메인 축하고 교차 축이라는 개념이에요. 메인 축은 아이템들이 배치된 방향의 축이에요. 만약에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자식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라고 하면 메인 축은 얘네들을 꼬치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 놓은 거를 게 메인 축이에요. 만약에 자식 요소들이 부모가 있을 때 자식 요소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메인 축은 요 방향이 돼요. 교차 축은 이거랑 교차되는 방향의 축이고요. 메인과 수직인 축. 자, 부모 요소가 있고 안에 자식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메인 축은 요 방향, 그 다음에 교차 축은 메인과 직각인 축. 그래서 흔히 이렇게 그 꼬치, div 태그를 꼬치로 끼워 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컨테이너, 부모한테 적용하는 특성이에요. div가 있고 그 안에 자식 div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라고 줘요. 그러면은 그 순간 안에 있는 자식들이 가로로 배치돼요. 이렇게 배치돼요. 컨테이너 자체의 넓이는 블록의 특성이, 그러니까 부모 태그는 자기는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들의 배열 방향이 바뀌어요. 아이템들은 자신이 가진 내용물의 넓이만큼만 넓이를 차지해요. 헤이트는 컨테이너 높이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용의 높이가 아니라 부모의 넓이만큼 채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닌 게, 자, 우리 div 태그의 기본 특성이요. 가로는 부모를 가득 채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로는 내용만큼이라 그랬죠. 이걸 플렉스가 들어가면은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부여되면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세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고 가로는 내용만큼. 그리고 원래 div 태그는 박스니까 세로로 배열되잖아요. 걔네가 가로로 배열돼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자, 컨테이너라고 부여되어 있는 그 div 태그,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 보더 패딩. 이거 보더랑 패딩을 줘도 이제 위드스 안으로, 위드스 에이트 안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은 보더 2, 패딩 10, 마진 5픽셀, 넓이는 300픽셀. 요거죠. 높이는 내용만큼 형성되고 넓이는 위드스 300이라고 했으니까 딱 그만큼만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애들 배치가 이렇게 돼요. 넓이는 위드스 300을 부여했기 때문에 3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높이가 부모를 채웁니다. 아이템에서 위드스 300을 빼보죠. 자, 이렇게 되죠. 넓이는 부모를 가득 채우고 높이는 내용만큼 형성된다. 이게 이 핑크박스 3개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하는 순간 넓이는 내용만큼 형성되고 높이는 부모를 채운다로 바뀌어요. 가로로 배치되고. 이게 플렉스예요. 이 상태에서 아이템의 넓이를 조절하면은 넓이가 재설정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플로트보다 영역을 나누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헤이트가 알아서 늘어나는 특징은 컬럼 레이아웃. 컬럼 레이아웃이라는 게 div 태그들이 이렇게 옆으로 배열되는 걸 뜻해요. 그리고 정렬 속성을 통해서 헤이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내용만큼의 높이를 설정하고 싶다면은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지정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파란색 박스에 높이가 주어져 있죠. 헤이트 200이라고.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부모를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만약에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안 주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지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만큼 높이를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템들은 부모만큼 높이를 형성하려고 그러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요. 컨테이너는 자식만큼 높이를 가지려고 그러고 아이템은 부모만큼 높이를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높이는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B에 내용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아이템의 높이는 최소한 요거만큼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지가 감싸고 있는 내용이 커지니까 컨테이너도 같이 높이가 커지겠죠. 그럼 A하고 C는? 자, A하고 C가 높이를 자기만큼 갖는다, 부모만큼 갖는다. 부모만큼.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다른 애들 다 같이 커져요. 플렉스는 지금 제시해드리는 예제는 어쩔 수 없이 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채로워요, 특성이. 자, 인라인 플렉스. 컨테이너의 넓이가 아이템들만큼 설정돼요.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넓이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컨테이너가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파란색 박스는 브라우저 창을 이렇게 계속 채우고 다니죠. 근데 컨테이너 2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플렉스로 주면은 두 번째 거는 넓이가 내용만큼만 설정돼요. 근데 얘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인라인 플렉스는. 자, 플로트는 대충 이렇게 작으셔요. 그냥 사이즈만큼 테트리스처럼 갖다 붙이는 느낌인데, 플렉스는 하나가 커지면 옆 애들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각 잡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렉스는 부모가 항상 이렇게 가득 채우는데, 인라인 플렉스는 딱 내용만큼만 설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방향, 플렉스 디렉션입니다. 자, 로, 가로 배치, 왼쪽 정렬, 순서 배치. 로 리버스, 가로 배치, 오른쪽 정렬, 역순 배치. 컬럼, 세로 배치, 상단 정렬, 순서 배치. 컬럼 리버스는 세로 배치, 하단 정렬, 역순 배치. 직접 봐야죠, 이것도. 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곁들여서 주는 거예요. 그때 로우라고 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기본값. 로우 리버스는 역방향 정렬이에요. 컬럼이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div 태그 쓰는 거랑 똑같죠. 근데 컬럼 리버스는 역방향으로 배치돼요. 이게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쓰이더라고요. 반응을 할 때. 자, 아까랑 똑같은 구성을 했어요.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 ABC,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 ABC,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 ABC,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 ABC. 그래서 컨테이너는 전부 똑같은 박스 사이즈를 주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들도 전부 똑같이 주고 각각 컨테이너 1, 2, 3, 4 이렇게 다르게 줘서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태그 순서는 다 똑같아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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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자, 그러면 요게 기본. 로우가 행이라는 뜻이거든요. 행, 줄. 그러니까 자식 요소가 한 줄을 형성하는 거예요. 로우 리버스는 한 줄을 형성하되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컬럼은 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div 특징하고 똑같은데 이럴 건 뭐하러 쓰나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것도 나름 쓸모가 있어요. 컬럼 리버스는 열을 형성하는데 밑에서부터 채워요. 순서 역순으로. 자, 그 다음 플렉스 랩. 자, 이런 식으로 플렉스가 로우를 계속 채워서 옆에 계속 항목들을 채워간다고 칩시다. 그럼 끝까지 다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부모가 800이야. 얘는 200, 얘는 250, 150. 그 다음에 오는 게 600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800 초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플렉스는 기본적으로요, 다른 애들을 다 짜부러뜨려요. 어떻게든 800에 우겨넣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고유의 사이즈를 유지한 채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플렉스 랩 속성을 랩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갤러리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특성이 잘 먹더라고요. 자, 아까랑 똑같이 또 이렇게 3개 준비했어요. 자, 컨테이너 똑같이 사이즈 위드스 800에 높이 200, 아이템들 다 똑같이 주고 컨테이너 특성의 디스플레이 플렉스 줍니다. 자, 특이점이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이 넓이가 300이에요. 마진하고 패딩을 뺀다고 치더라도 300짜리 3개면 900인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지금 800밖에 안 되죠. 그럼 자식 요소들이 어떻게든지 줄어들어요. 더 해볼까요? 300으로 줄여볼까요? 컨테이너를. 자식한테 300 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굉장히 절대 권력자야. 자, 컨테이너 1한테 첫 번째한테 플렉스 랩을 노 랩으로 줍니다. 기본값입니다. 줄바꿈하지 말고 짭으로 트리는 거. 컨테이너 2한테 플렉스 랩을 랩으로 줍니다. 그러면 자식을 짭으로 트리지 않고 줄바꿈을 시킵니다. 하지만 부모 높이는 고정이니까 이 안에서만 줄바꿈을 하겠죠. 만약에 부모 높이가 안 들어가면은 늘어나는 만큼 부모가 같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트 값을 안 주면은 높이는 가변이 돼요. 자, 플렉스 랩을 랩 리버스로 하면은 줄바꿈은 하지만 A, B, C잖아요. 그쵸? 근데 랩 리버스를 주면은 A, B 그 다음 줄은 위로 쌓아요. 줄바꿈을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요. 밑에서 위로 쌓는 특성들이 모바일 페이지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해요. 왜 모바일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화면 밑에 붙어 다니는 메뉴 같은 거 꼭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 때 꽤 잘 쓰여요.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눈 아프죠? 자, 일단 요거 3개 해봅시다. 자, 다음 속성 볼게요. 다음 속성은 플렉스 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플렉스 디렉션 속성하고 플렉스 랩을 일괄 지정할 때 쓰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디렉션과 플렉스 랩의 순으로 한 칸 떼고 명시합니다. 코드 예시를 보면은 제 4번 파일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행을 구성하니까 로우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 안 돼 있으니까 노 랩인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줄바꿈 안 돼 있으니까 노 랩. 그 다음에 컬럼 A, B, C 열을 구성하고 따로 줄바꿈 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 밑에서부터 쌓고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로우 랩 A, B 한 다음에 만약에 노 랩이었으면은 어떻게든 C가 여기에 비집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랩이니까 줄바꿈이 된 거고요. 로우 리버스 A, B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자, 컬럼 랩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 랩 로우 랩 리버스. 자, A, B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줄바꿈인데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게 랩 리버스예요. 자, 그럼 이거는 로우 리버스의 랩 리버스. 로우 리버스는 줄을 쌓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쌓는 거고, 랩 리버스는 줄바꿈할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자, 컬럼과 랩 리버스 열을 구성하는 거고, 줄바꿈은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에 랩 리버스를 같이 쓰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자, 이렇게 효과가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한데,
자, 그래서 여기 속성들을 각각 다르게 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4번은 그냥 버리세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왜냐면 어차피 4번 속성 자체가 3번하고 2번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3번하고 2번을 하나씩 이해하기도 전에 얘를 먼저 건드리면은 멘붕 와요. 사실 저도 그래서 플렉스 플로우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진짜. 어차피 디자인 코드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거 한 줄 조금 더 코딩하는 게 내가 이거 이해하느라고 헷갈리는 것 때문에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설명도 그냥 제가 예제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넣었는데 사실 플렉스 플로우는 실습 자체를 안 하시길 권해드려요. 사실 이것도 자료 정리하면서 이거 아예 그냥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넣기는 하자라고 해서 안 빼고 그냥 이렇게 흔적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5번은 굉장히 많이 써요. 자,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예요. 플렉스 스타트는 아이템들이 시작점으로 정렬돼요. 일단 얘는 밑에 줄 일단 배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이 기본값이 플렉스 스타트예요. 플렉스 엔드는 아이템들이 끝점으로 정렬되고 센터는 아이템들이 가운데로 정렬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이렇게 있을 때 아이템들이 왼쪽부터 착착착 쌓이면 플렉스 스타트, 오른쪽에서부터 착착착 쌓이면은 플렉스 엔드,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이면은 센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멘붕이 온다고. 왜냐면은 아까도 분명히 로우 리버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었는데. 자, 로우 리버스는 A, B, C 순서가 아예 거꾸로 뒤에서부터 A, B, C 이렇게 오는 거예요. 로우 리버스는 뒤에서부터 A, B, C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justify content에서 플렉스 엔드는 A, B, C 요 세 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뒤로 가서 붙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로우 리버스는 쌓는 거 자체를 역으로 쌓는 거고, justify content에서 플렉스 엔드는 요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pace between 동일한 간격으로 벌립니다. 그리고 양 끝에 바짝 붙습니다. 플렉스 어라운드 모든 요소 간격에 동일한 둘레를 만듭니다. 스페이스 이븐리 사이사이에 같은 간격을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이븐리하고 스페이스 비트윈을 굉장히 즐겼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그 div 태그 배치로는 굉장히 힘들던 구성이거든요. 이런 구성 만들려고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구성 만들려고 아이콘 리스트 만들 때 목록 정의 태그를 만들고 거기에 li 태그를 25%씩 배치했었어요. 백그라운드 할 때. 그 안에 링크를 넣어서 링크를 또 마진 오토 줘서 가운데 놨죠. 근데 얘는 그냥 한 방이면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이 돼요.
자, 일종의 실험을 계속하는 예제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하고 아이템 스타일은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1, 2, 3, 4 이렇게 컨테이너를 계속 다르게 주면서 주제가 되는 속성들을 하나씩 다르게 주고 있어요. 컨테이너 1에는 플렉스 스타트 기본값이라서 바뀌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플렉스 엔드 ABC가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플렉스 엔드는 ABC 순서를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플렉스 디렉션의 로우 리버스는 ABC 순서 자체도 역순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는 세 개가 싹 가운데로 오는 거고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A하고 C가 양쪽 끝에 붙고 B가 가운데 오고요. 만약에 5개면은 또 동일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벌려요. 개수가 꼭 3개일 필요는 없어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각각 똑같은 간격인데 여기서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그리고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A하고 B 사이에 간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 이분리는 A하고 B 사이에 간격이 하나씩 있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지금 가로 방향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 자, 높이를 좀 적당히 늘릴게요. 강제로. 컬럼으로 주면 이렇게 배치되잖아요. 500만 줍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플렉스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플렉스 엔드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플렉스 엔드는 오른쪽 끝이 아니라 아랫방향 끝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스티파이 컨텐츠는요, 플렉스 디렉션 속성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요.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라고 주면은 아까는 가로 중앙이었는데 이번엔 세로 중앙이 되는 거죠. 자,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분리는 비트윈, 어라운드, 이분리. 이렇게 세로축에 대해서 동작을 합니다. 요렇게 작용하는 속성이 작용하는 속성이 플렉스 디렉션 속성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거. 예, 요거 꼭 유념하세요. 자, 일단 요거 실습합시다. 막 수업 듣는데 막 안약 넣고 막 그러는 게 미안해갖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